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희 위클리에서 다뤘던 소식들의 한 1할은 이분의 좋은 선행이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한형제들 김봉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애청자들에게 간단하게 근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에 왔고요. 제주도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2019년도 하고 있고, 여기 제주도 스타트업의 창업자분들하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번 간단하게 여쭙겠는데, 한국의 스타트업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마지막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창업하시고 힘드실 텐데 항상 웃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즐겁게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국민 스타트업 우한형제들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뉴미디어 콘텐츠 기업 와이낫미디어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유튜브 1억 뷰를 넘기며 10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웹드라마 전지적 짝사랑 시점으로 유명한 것이죠. 콘텐츠 스타트업 와이낫미디어가 10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와이낫미디어는 유튜브 채널 기반 웹드라마 회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텐센트와 일본 스마트뉴스, 인도네시아 텔콤셀의 자체 채널을 확보해서 콘텐츠를 정규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치열한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멋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와이낫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우 유통 스타트업 클리버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설로인과 외식 브랜드 삼정한우를 통해서 한우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클리버가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클리버는 한우 손질 작업부터 포장에까지 불투명한 유통 과정과 품질 관리 기준을 개선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이 소고기를 판매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비즈니스는 거의 수백 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사업인데요. 이런 분야에서 스타트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롭테크 스타트업 집토스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집토스가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집토스는 전월세 방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방을 구해주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지역별 중개 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온라인 정보, 오프라인 중개 서비스 모두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롭테크 관련해서는 직방이다 다방이다 이미 정말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또 멋진 스타트업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 프롭테크 산업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핫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공기청정 기술 스타트업 어썸레이의 투자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어썸레이가 카카오벤처스, 서울대 기술지주 등으로부터 22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어썸레이는 X선으로 공기 중 미세 오염 물질을 이온화해서 빠른 속도로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올해 안에 국내 지하철 역사에 자체 개발 장치를 공급하고 2020년에는 해외 진출,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죠. 근데 이 대기오염 문제만큼은 항상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대기오염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스타트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패션 AI 기술 기업 옴니어스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패션 상품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옴니어스가 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옴니어스는 AI 기반 패션 이미지 인식 솔루션을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패션 이미지 속 상품을 정확하게 인식해 상품의 카테고리, 색상, 기장, 디테일 등 13가지 종류의 속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패션 상품의 속성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 번거롭고 오류가 많았던 작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패션 쪽에서 혁신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제공하려는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몸에 실질적으로 와닿고 생활을 바꾸는 스타트업들은 보지 못했는데 이 옴니어스가 그런 멋진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시재생 스타트업 RTBP 얼라이언스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네, 부산 영도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RTBP 얼라이언스가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RTBP 얼라이언스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에 쓸모를 찾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시지역 콘텐츠를 발굴 및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도를 중심으로 일과 여가, 주거가 어우러진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돌아와요 부산항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TBP 얼라이언스는 조선 기자재 공장이던 빈 공간을 재생해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지역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는 복합문화 공간인 끝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도시재생 프로젝트 또는 지역 리브랜딩 프로젝트들이 참 느낌 있게 다가오고 있긴 하는데요. 이게 한창 딱 준비를 하다가 런칭을 하고 나면 그때만 반짝하고 다시 사그라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디 RTBP 얼라이언스는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가지고 정말 지역이 재생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함께 해주신 우한형제들 김봉진 대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아주 큰 관심을 보였던 스타트업이죠. 국내 최초 차량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더 트라이브가 팁스 과제에 최종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더 트라이브는 보증금 없이 월 구독료만 지불하면 보험료나 유지관리비 없이도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을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팁스 운영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은 뒤 팁스에 상정해서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네, 차량 구독 서비스 이미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아주 핫한 서비스죠. 이런 서비스가 국내에도 생겨난다니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더 트라이브는 최근에 파일럿 테스트를 마치고 프리시리즈 A 라운드 투자를 클로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투자까지 받았다니 이제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초기 자본까지 확보한 것 같은데요. 사실 차란 것이 사는 것도 참 힘들지만 관리하는 것이 너무 귀찮고 힘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더 트라이브를 통해 차량을 구독하면 구독료 안에 보험이니 차량 관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커버가 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런칭은 언젠가요? 네, 이번 8월에 정식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자동차라는 것이 한 번 사면 10년을 타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몇 달마다 차종을 취향에 맞춰서 계속 바꿔가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서비스가 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더 트라이브의 멋진 성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봉진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우한형제들 소식입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 자영업자 매출 관리 서비스 배민장부 기능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오프라인 신용결제 매출과 배달의 민족 등 주요 배달앱 매출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우한형제들 측에 따르면 새로운 기능은 기존 오프라인 카드 결제와 주요 배달앱 매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싶다는 음식점 업주들의 요청으로 시행됐다고 합니다. 네, 배달의 민족은 언제나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요식업 종사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배민 아카데미와 같이 그분들을 위한 사회적인 가치를 담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더 장사를 잘할 수 있게 돕는 기업인 우한형제들 멋진 행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식들 전해주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서 300억 규모의 벤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중기부는 여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기술 생산성 혁신, 금융 인력 지속 성장 지원을 골자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과 전용 펀드, 보증 프로그램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펀드 규모는 2022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중기부의 통큰 지원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기부가 인천에 대규모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한다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올해 중기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서 전국 14개 시도의 응모를 받았으며 2개월에 걸친 평가 과정을 통해 7월 10일 인천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은 중국 중관촌, 미국 실리콘밸리, 프랑스 스테이션 F와 같이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이 교류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개방형 혁신 창업 거점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네, 이 스타트업 파크 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네, 인천시는 부지에 이미 조성된 건물 3채를 활용해서 5,200여 평 규모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지는 스타트업 타워, 실증 타워, 네트워킹 타워로 구성돼서 각각 스타트업 입주 공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공간, 전시 홍보관과 오픈 라운지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네, 서울이나 판교에 있는 이런 스타트업 혁신
스파크들에 가보면은 물론 정말 능력이 있고 경쟁력 있는 좋은 스타트업들도 많지만 이 소위 말하는 체리 피킹을 하시는 분들 또는 아니면 호흡기를 달고 그 생명선의 끝에서 자꾸 연장되는 분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경쟁력을 갖추고 능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멋진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가지고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택시 동승 플랫폼 반반 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킥고잉, 그리고 고고싱의 운영사인 올룰로와 메스아시아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규제 샌드박스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규제 샌드박스는 모빌리티, IT, 금융 등의 분야에서 탄생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에 막혀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크게 신속 처리, 실증 특례, 임시 허가라는 세 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 처리는 기업들이 신사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 혹은 허가가 필요한지를 정부에 문의를 하고 30일 이내에 정부가 답변을 하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증 특례는 신사업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 규정이 있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검증이 어려울 경우 제한된 구역이나 규모, 기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본 2년, 최대 4년간 임의로 허가를 내어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시허가는 이미 안전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제품과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기존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허가를 내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이번 코나투스, 메스아시아, 올룰로의 케이스는 이 중 두 번째인 실증 특례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 허가로 인해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3사는 앞으로 2년간 정부가 제시한 특정 지역과 조건 하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일부에서 정말 이게 실효가 있는 제도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건과 같이 좋은 선례들이 생겨나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들이 합리적인 규제 환경 아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기술 보증 기금이 8월 7일까지 제5기 기보 벤처 캠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기보 벤처 캠프는 민간 엑셀러레이터 등과 손잡고 기술 창업 기업을 스타 벤처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선정 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분야별 멘토링, 민간 VC 네트워킹 등 모든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수료 기업에는 투자와 보증 등 금융 서비스 외에 벤처 인증, R&D 지원 등 비금융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모집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혁신 창업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며 평가를 거쳐서 5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융 관련 지원이 빵빵한 것 같은데요. 5기까지 시행된 전통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니 멋진 스타트업들이 참가해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29일까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청년을 대상으로 관광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자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모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중기부와 문체부가 동 패키지 사업 내에 관광 부문의 신설을 결정하면서 마련된 것인데요. 참가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창업 경험이 없는 청년 창업가입니다. 최종 선발 인원은 20명이며 선정자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창업활동 전과정에 걸친 전문가 전담 멘토링 등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관광 분야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본투 글로벌 센터가 18일까지 하반기 2019년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은 100여 개의 기술력과 사업력을 갖춘 혁신 기술 기업을 멤버사로 선발해서 글로벌 창업 및 스케일업을 돕는 전문 프로그램인데요. 지원 규모는 50개 내외 ICT 기업으로 선정 기업은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법률, 특허, 회계, 투자, 마케팅, PR 등의 컨설팅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르노, 폭스바겐, 바이엘 등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적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본투 글로벌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스타트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이니까 해외 진출을 생각하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우아한 형제들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팀터바인도 원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